서유성 기자, 서울 지역에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를 취재하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사안에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다들 배달 서비스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이 배달을 하는 라이더, 또 대리기사들을 이동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업무 특성상 중간에 휴식을 취하기도 어렵고 또 현행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려워서 대표적인 노동 취약 계층으로 꼽힙니다. 그나마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게 쉼터였는데 올해 서울시 노동위탁 예산이 대폭 줄면서 운영 축소가 불가피해졌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나와 있습니다. 배달이 일상화되면서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는 배달기사들이 자주 오가는데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배달은 멈추지 않는데 그렇다면 배달기사들은 어디서 쉬는 걸까요? 바로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배달기사나 대리기사 등을 위해 마련된 휴게 공간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동 노동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그 쉬면서 신문도 보고 책도 있으니까 책도 보고 커피라든지 이렇게 음료수 그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노동자들에게 법률, 금융 상담 등 다양한 무료 서비스도 제공해 왔는데 올해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쉼터를 운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와 역할이 겹치고 쉼터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은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남역 일대에서 10명 안팎의 배달기사들을 만났는데 쉼터의 존재를 처음 듣는다는 답이 많았습니다. 쉼터를 알고는 있지만 쉼터의 수가 적고 운영 시간이 짧아 자주 찾기 어렵다고 말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구별로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문이 닫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은 갈 데가 없어요. 5개 쉼터 모두 건물 2층 이상에 있고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 없어 이용하기 어렵다는 답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쉼터는 휴식 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리기사라는 게 자기가 회사에 직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배울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간에 와서 일을 시작하면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로봇은 아니잖아요. 쉬어가면서 해야지. 누군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플랫폼 기업들은 잘 신경을 안 써요. 본인들은 노동자들한테 노동 강요를 하지 않기 때문에 휴식시설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쉼터를 조성한 만큼 다른 지자체보다 앞장서서 예산을 투입해 쉼터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광명시의 경우에는 이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를 토요일까지 연장해서 운영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주요 편의점과 협약을 맺어서 이동 노동자들이 편의점에서 적정한 쉼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고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은 줄일 것이 아니라 더 늘려가는 그런 것을 시행을 해야 될 때라고.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은 노동계의 오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예산은 되려 대폭 삭감되면서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복지 사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취재 영상 보니까요. 배달기사님들이 이동 중에 쉼터에 들려서 휴대폰 충전하기도 하고 또 안마 의자도 갇혀 있으니까 피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유성 기자, 근데 이게 서울에 이런 쉼터 얼마나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서울에 있는 이동 노동자 쉼터 모두 7곳입니다. 제가 앞서 다녀온 5곳은 휴서울 이동 노동자 쉼터라 불리는 곳들로 서울시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곳은 서대문구와 강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유선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쉼터를 늘려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정작 이용률은 높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네, 이용률이 낮은 것도 이유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선 이후 줄곧 강조해오고 있는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시민단체를 표방한 채로 이념 성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복지정책으로 포장됐다면서 민간 위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쉼터를 운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도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예산은 이렇게 완전히 삭감이 많이 됐는데 예산이 현재 수준이라면 쉼터 운영에 실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네, 지금껏 무료로 제공돼 왔던 법률 상담, 또 인문학 수업 같은 각종 교양 수업들은 모두 중단되거나 운영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5월이면 이 이동 노동자들 같은 프리랜서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실시했던 세무교육도 올해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쉼터에 지금 비치돼 있는 안마의자나 컴퓨터 같은 각종 임대 물품도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여름철에 제공했던 냉수, 또 지금 같은 겨울철에 제공하고 있는 핫팩도 올해는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 지금 24억 7천만 원으로 확정이 돼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1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이 쉼터 예산만 봤을 때도 각종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가 2억 9천만 원 수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쉼터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이동 노동자들이 앞선 영상에서 요구했듯이 쉼터의 확대라든지 운영 시간의 연장은 다소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쉼터 이용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은 서울 지역에 7곳의 쉼터가 있는데 여기부터 노동자가 이제 외면하지 않도록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써야 할 텐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부터 고민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전국 쉼터 가운데 방문객이 가장 많은 곳이 고양시에 있는 이동노동자 휴다방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문화상업시설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식당이나 상점에 콜을 기다리는 배달기사나 대리기사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지금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쉼터는 접근성이 생명이라는 거겠죠. 경남 거제시 같은 경우에도 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이 가장 높은 편의점과 협약을 맺어서 휴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광명시는 새해부터 이 쉼터의 운영 요일을 토요일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역시 이렇게 이동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에 맞춘 쉼터를 조성하려는 노력, 또 각종 다양한 홍보 대책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동 노동자들의 바람처럼 이제 쉼터가 조금 확대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서울에 있는 쉼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암동, 합정, 그리고 서대문구, 강동구, 서초, 은평, 중구 이렇게 7곳의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마련돼 있습니다.